실제로 금융사당 평균 계좌 수를 따져보면 상호금융 쪽이 더 많게 집계된 것이죠. 결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의 계좌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벌써 6,000개 계좌가 털렸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의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부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올라온 공지이고 또 하나는 곧 시행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공지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엄빠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본인 명의 계좌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는 무려 2만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계좌도 6,000개가 넘었고 그중 단위농협에서만 3,700개가 넘습니다.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건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중은행 고객 규모가 상호금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이미 아실 거예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같은 시중은행은 수천만 명이 쓰지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사기 계좌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비율로는 상호금융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사당 평균 계좌 수를 따져보면 상호금융 쪽이 더 많게 집계된 것이죠. 결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의 계좌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중은행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위험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은행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호금융은 읍면 단위에 위치한 지점이 많고 이용자도 고령층 비중이 높은데 시스템 투자가 부족합니다. 결국 사기범들은 가장 취약한 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빠님들이 꼭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정부 공지는 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사기 연루계좌 공지입니다. 이미 적발된 계좌 정보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계좌가 여기에 걸려 있다면 거래 정지가 되거나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 계좌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송금하는 순간 피해에 연루될 수 있으니 즉시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정부 공지는 곧 시행될 무과실 배상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은행이 먼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의 잘못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과정이 사라지고 은행이 먼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얼마 전 신한은행에서 20대 고객 계좌에서 2,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바로 감지했고 직원이 계좌를 일시 정지하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모텔에 스스로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겨우 설득해서 은행으로 오게 하고 전담 창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2천 건이 넘었고 피해액만 6,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이 막아낸 금액도 2,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는 은행의 책임을 더 강화했을 때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외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받는 은행이 피해액의 절반씩 부담합니다.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서 손실을 분담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방식들을 참고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고객이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다. 일부러 짜고 치는 신종사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무조건 배상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돈을 빼내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죠. 또 통신사나 플랫폼도 책임이 있는데 왜 은행만 배상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 은행이 다 물어준다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연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책임 분담 비율은 국회 논의에서 확정됩니다. 엄빠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사기 계좌 공지입니다. 둘째, 앞으로 나올 무과실 배상 제도 관련 공지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안 당해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가족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도 너무 교묘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으시고 직접 은행이나 지점을 찾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엄빠님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은행에 더 많은 책임을 물려야 보이스피싱이 줄어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사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실까요? 댓글로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생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